지금 테러리스트 놈들은 여객 터미널 쪽에 후퇴해 있어요. 일단 그쪽 빌딩 주위를 내 부하들이 포위하고 있는 상태예요. 놈들은 지금 도관에 든 쥐라고요. 그러니까 뒤는 걱정하지 말고 아저씨가 들어가셔서 놈들을 제압해주세요. 여객 터미널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바로 출동해주세요. 돌아왔군요. 수고 많았어요. 상황은 이쪽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여객 터미널에서 특수한 적과 조우한 모양이군요. 사람의 모습을 한 기계덩어리였어. 꽤나 강력하더군. 그건 대체 뭐였던 거지? 로봇인가? 그래요. 인간형 로봇인 안드로이드죠. 그것도 보통 안드로이드가 아니에요. 인간과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구사할 수 있고 시력과 청력 및 완력은 인간의 몇 배에 달하는 안드로이드예요. 이 안드로이드의 동체는 클로저들에게 지급되는 무기와 같은 재질의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게다가 위상력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합성 물질로 합금 표면을 코팅하기까지 해서 클로저라 해도 쉽게 피해를 입힐 수 없어요. 또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제압 대상만 설정해주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제압법을 도출해내고 이를 실행에 옮기죠. 그야말로 이상적인 클로저 제압병기라고 할 수 있어요. 클로저 제압병기. 그래. 클로저의 강력한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쟁 때부터 있었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죠. 당신이 그걸 만들었다고? 그럼 혹시 이 상황에 대해 아는 게 있나?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본래 저 안드로이드는 범죄를 저지른 위상 능력자를 감시하고 제압할 목적으로 우리 연구팀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제작된 소수의 안드로이드들은 유니온 본부나 위상 능력자 수용소에 배치되어 긴급 상황에만 가동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이 대위상 안드로이드의 제작법은 물론 존재 자체가 기밀사항이에요. 단 한 대만 제작하려고 해도 수십 장의 서류를 작성해야 할 정도죠. 그런데 그 안드로이드를 테러리스트들이 저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니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군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지금은 우릴 말살시키려고 하는 저 녀석들을 막아야 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 녀석들 쪽이 상대하기 쉬워. 근육과 뼈와 비명인 녀석들보다는 말이지. 안드로이드의 잔해는 우리 쪽에서 분석해보겠어요. 그 사이에 제이 씨는 구출한 스튜어디스를 찾아가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연락처는 묻지 마시고요. 그럼 이 길로 최서희 씨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와주세요. 딴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는군요. 아까는 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보답으로 음료를 제공해드릴게요. 어떤 음료를 준비해드릴까요? 맥주라고 말하고 싶지만 몸을 생각해서 관두지. 토마토 주스로 부탁할게. 네, 여기 있습니다. 또 뭔가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고마워. 그나저나 스튜어디스지. 괜찮다면 신원과 소속을 말해주지 않겠어? 흑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말고.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창공을 가르는 푸른 날개 파랑새항공의 스튜어디스인 최서희라고 해요. 30여 개국에 육박하는 국제선이 절찬 운항 중이에요. 저희 파랑새항공과 함께 행복을 찾아 날아가 봐요. 딱히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하늘을 날 수 있어. 당신이 따라주는 토마토 주스를 계속 마시기만 하면. 지금은 이런 이야기는 할 때가 아니지. 왜 아직까지 공항에 남아있었던 거지? 그게 말이죠. 사실 공항이 습격당했을 때 저도 다른 항공사 직원들과 함께 대피하려고 했는데요. 테러리스트들 중 일부가 수상한 가방과 장비를 들고 폐쇄구역으로 향하는 걸 목격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생기면 확인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저도 모르게 그들을 미행하게 됐어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었어. 그러다가 잡히기라도 했으면 그 매너 없는 녀석들한테 무슨 짓을 당했을지 모른다고. 죄송합니다. 반성할게요. 아무튼 그들을 미행한 결과 그들이 폐쇄구역 쪽에 이상한 기계장치를 조립하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어쩌면 중요한 기계장치일지도 몰라서 그 기계장치를 그림으로 그려서 특경대 대원에게 전달해뒀으니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아무튼 다시 한번 구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만일 공항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시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계속 임무 수고해 주세요, 클로저 요원님. 최서희 씨한테서 이야기를 듣고 오셨군요. 안 그래도 그분이 테러리스트가 조립 중이던 기계장치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쪽으로 보내왔어요. 근데 전 봐도 잘 모르겠더군요. 일단 정도현 씨한테 전달해서 그게 뭔지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정도현 씨한테서 연락이 올 거예요. 지금 정도현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도현 씨가 그러는데 테러리스트들이 조립한 기계장치의 정체는 이너포탈 생성장치라네요. 그거라면 지난번에 우리가 작전에 사용했던 물건이잖아. 순간이동이 가능한 포탈을 생성하는 장치, 맞나? 맞아요. 하지만 이너포탈을 통과한 대상은 2차원 분진에 의해 오염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차원의 유기체는 통과할 수 없죠. 그런데 적들은 몸이 오염되는 걸 각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자들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공항으로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시킬 수 있었던 거였어요. 이대로 놔뒀다간 이너포탈을 통해 적들의 증원이 계속해서 공항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 급한 대로 현장에 나간 특경대에게 이너포탈 생성장치 파괴를 요청했어. 잘 되었으면 좋겠구나. 이너포탈 생성장치는 아직 건재한 것 같군. 테러 조직은 그 장치를 이용해서 계속 증원을 불러들이고 있어. 이상한 일이야. 일개 테러 조직이 대위상 안드로이드 기술은 물론 이너포탈 생성장치까지 가지고 있다니. 성급한 판단일지도 모르지만 테러 조직의 뒤에 유니온이나 벌처스의 관계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 만일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테러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휴,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군. 형, 아무래도 형은 그 베리타 여단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은데 말이야. 내게도 좀 설명해 주지 그래. 적어도 내가 어떤 녀석들을 두들겨 패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싶으니까. 원래는 극비사항이지만 이 이상 자네한테 숨겨봤자 의미가 없겠군. 베리타 여단은 차원전쟁 직후에 생겨난 반유니온 테러 조직들 중에 하나이네. 차원전쟁 직후 불안정해진 정서를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 유니온은 다소 강경한 수단들을 동원했네. 그 중에서도 특히 반발을 샀던 수단이 차원종에게 큰 타격을 입어서 더 이상 국가구시를 할 수 없게 된 일부 소국들을 강대국에게 편입시키는 연방화 정책이었네. 연방화 정책의 과정은 순탄하지가 못했어. 당연한 일이지. 소국의 입장에서 보면 졸지에 나라를 잃어버리는 셈이 되니까. 그럼에도 유니온은 국제질서의 유지라는 명목하에 클로저를 동원해서 이런 행위를 강행했네. 이러한 유니온과 강대국들의 처사에 불만을 품은 난민과 분리주의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것이 바로 베리타 여단이야. 베리타 여단의 구성원들은 유니온이 자신의 고향을 빼앗아갔다고 여기고 있고 유니온을 압박해서 조국을 되찾으려 하고 있네. 아마 램스키퍼를 노리는 것도 램스키퍼라는 강력한 병기를 앞세워서 유니온을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겠지. 그렇다면 이 일의 원인을 제공한 건 결국 유니온이군.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그들에게서 고향을 빼앗은 셈이니까. 그리고 그 뒤치다거리를 나와 애들이 해야 한다, 이거지? 이해해주게. 당시로서는 그게 유니온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 그리고 무슨 명분이 있다 해도 테러는 용납되어서는 안 돼. 물론 그들에게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긴 해. 하지만 어떤 명분도 테러라는 수단을 취한 순간 그 의미를 잃게 되네. 그들이 모국을 잃었다고 하지만 그들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잃은 사람도 부지기수야. 그 점을 잊으면 안 돼. 알고 있어. 해야 할 일은 해야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건 테러리스트의 섬멸과 이너포탈 생성장치의 파괴야. 여객 터미널에 출동하게. 가서 테러 조직을 섬멸하는 거야.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무슨 일 있었나요? 데이비드 형, 우리 지부장님의 옛날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 그 이야기 속의 형은 내가 알던 형과는 달랐어.
예전엔 그 정도로 냉혹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쉬운데요. 모든 병은 근심에서 오는 법이라고 할머니도 그랬어요. 힘내라는 의미에서 내가 먹을 걸 줄게요. 당신을 위해 만든 좋은 재료를 팍팍 넣은 팔보채예요. 응? 날 위해 일부러 준비해 준 건가? 이거 고맙군. 그럼 어디 한번 시식을 해볼까? 이건, 이런 맛이라니. 몸에 활력이 돌아와. 전신에 막혔던 기혈이 뚫리는 것 같군. 맛있게 먹어주니 나도 기쁘네요. 천천히 먹으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 요리를 내게 가르쳐준 건 내 할머니인데요. 할머니는 원래 중국의 국경지대에 사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향을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서 약탈을 일삼는 테러 조직 때문에요. 특히 베리타 여단이라는 테러 조직은 정말 악랄하게 약탈을 자행했어요. 할머니의 친구들도 그들에 의해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그랬었군. 그들은 자기가 고향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내 할머니도 그들에 의해 고향을 잃은 셈이에요. 데이비드 지부장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해야 할 일을 하신 거예요. 또 베리타 여단이 뭐라고 말한들 그들은 사악한 테러 조직에 불과하고요.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네요. 아니야.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 덕분에 기분이 좀 풀렸군. 음식도 아주 맛있었고 말이야. 이번 일이 끝나면 또 만들어주지 않겠나? 술도 곁들여서. 그럼요. 얼마든지 만들어줄게요. 맛있게 먹었나요? 그럼 데이비드 씨한테도 이 동파육을 전해주세요. 테러 진압에 애를 써준 그분께 작은 보답이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 할머니가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도 꼭 좀 전해주시고요. 그럼 짜이찡 또 만나요. 응? 그 접시에 담긴 건 뭐지? 술안주로 그만인 물건이지. 물론 술은 못 마시는 상황이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이지. 그런 일이 있었군. 이거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걸. 샤오린 씨라고 했던가. 린 씨의 말대로 베리타 여단은 중국의 국경지대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했네. 하지만 그건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러시아 연방의 강경한 테러 진압 정책에서 기인된 것이지. 연방의 진압이 거세지자 연방 내에서 갈 곳을 잃은 테러 조직들은 연방과 중국의 국경지대까지 후퇴하게 됐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경지대에 있는 민가를 약탈하거나 그곳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린 씨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건 내게도 책임이 있어. 러시아 연방과 합동해서 테러 진압 작전을 지휘한 게 바로 나였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네 음식을 먹어도 될지 잘 모르겠군. 형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야. 모든 걸 알고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 건 신이나 가능한 일이지.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형은 사람답게 행동했을 뿐이지. 신이 아니라 사람. 그래, 맞는 말이야. 알겠네. 그럼 이 음식은 앞으로 더 열심히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뜻에서 먹도록 하지. 이거 대단한걸.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보는 걸지도 모르겠어. 가져다 줘서 고맙네. 린 씨에게는 내가 나중에 따로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지. 자네는 가서 유정 씨를 만나봐. 슬슬 다음 작전의 입안이 끝난 모양이니 말이야. 아, 오셨군요. 바로 브리핑을 시작. 이게 무슨 냄새죠? 제이 씨한테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나한테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니. 전에 없이 적극적이 됐군, 유정씨. 징그러운 소리 그만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그만하시고 냄새의 정체나 설명해 주세요. 그게 말이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데이비드 지부장님이 예전에 유니온 동유럽 지부에서 일하셨던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테러 부대의 지휘를 맡았다는 건 몰랐네요.
겉보기에는 그런 험악한 일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셨는데 말이죠.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르는 법이네요. 아무튼 테러리스트들에게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건 위험해요. 그들의 대의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말이죠. 테러는 테러일 뿐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죠. 데이비드 지부장님은 그런 범죄와 맞서 싸운 것뿐이고요. 그러니 지금까지처럼 그분을 신뢰하면서 작전을 수행해주세요. 저도 여전히, 아니, 예전보다 더 그분을 신뢰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테러리스트 선멸작전을 진행하죠. 제이씨가 이너포탈 장치를 파괴하신 덕분에 놈들은 더 이상 증원을 불러들일 수 없게 됐어요. 이제는 탑승동 안에 있는 놈들을 섬멸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이씨가 가셔서 테러리스트 잔당을 특경대에서 통신이 들어왔네요? 김유정입니다. 무슨 일이죠? 뭐라고요? 차원종이라고요? 큰일이에요. 궁지에 몰린 테러리스트들이 탑승동 바깥에 차원종을 풀어놓았대요. 칼바크의 가방을 이용해서 말이죠. 또 그건가? 그놈의 가방 때문에 몸이 남아나진 않겠군. 차원종들은 지금 탑승동 외부를 포위하고 있던 특경대 대원들을 공격 중이라고 해요. 제이씨가 출동하셔서 놈들을 처치해주세요. 서둘러야 해요. 요원님, 특경대분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요. 탑승동 외부에 차원종이 나타났다면서요? 어떤 차원종이었죠? 처음 보는 녀석이었어. 기분 나쁜 날개가 달려있더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건 공생수인 것 같네요. 공생수라고? 그 차원정에 대해 알고 있나? 비행사나 스튜어디스의 경우 비행이 가능한 차원종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비행 중에 차원종과 조우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과연 하늘에 차원문이 생성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지. 놈들이 있는 한 우린 언제 어디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공생수란 녀석들은 어떤 녀석들이지? 차원전쟁 중기에 나타났던 인간의 생명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활동하는 차원종이에요. 다만 공생수는 동의하지 않은 인간의 생명에너지를 흡수하지는 못해요. 차원전쟁 때는 차원종을 신으로 섬기는 한 종교단체의 광신도들이 이 공생수들을 이용해서 같은 인간을 공격했다고 하더군요. 들은 적이 있어. 공포에 굴복해서 싸움이 아니라 복종을 선택한 얼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이야. 그래요. 결국 인간의 정신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아주 쉽게 망가져버리고 말죠. 어쨌든 지금 나타난 공생수들은 테러리스트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것 같네요. 저 정도 숫자라면 아무리 당신이 강하다고 해도 모두 처리하긴 어려울 거예요. 아무래도 그것을 이용해야겠군요.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 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 엄청난 숫자의 공생수가 탑승동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으로 진입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당신이 그 많은 공생수를 일일이 처치하는 것도 힘들고요.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면 공생수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공생수에 대항하기 위해 제작된 음파교란 디스크를 이용하면 말이죠. 음파교란 디스크? 허리 디스크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어떤 디스크지? 말씀드렸다시피 공생수는 자신과 계약을 맺은 인간에게서 생명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으로 내부 차원의 차원 압력을 견뎌내요. 그렇지만 공생수 자신에게는 자신과 같은 편인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을 구분할 만한 지능이 없죠. 그들이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초음파예요. 공생수와 계약을 맺은 인간에게서는 특수한 초음파가 발산되게 돼요. 공생수는 그 초음파를 발생하는 자를 아군으로 인식하고요. 이 점에 착안해서 차원전쟁 시절에 이들의 초음파 인식기관의 인식 능력을 떨어뜨리는 노이즈가 담긴 디스크가 개발되었죠. 그 디스크를 방송장비를 통해 공항 전역에 방송하면 피하 식별이 불가능해진 공생수는 같은 편을 공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쓰면 놈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게 되겠군. 그런데 그 좋은 물건을 어디에서 구하지? 실은 제가 한 장 가지고 있어요. 비행 시에 공생수가 출현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할 때 꼭 한 장씩 지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작전 성공이에요. 방송 장비를 통해 교란 음파가 공항 전역에 발산됐고 공생수들은 피하 식별이 불가능해졌죠. 그 결과 공생수들은 원래 같은 편이었던 테러리스트들은 물론 같은 공생수까지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공생수의 위협은 줄어들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그 교란 음파가 담긴 디스크를 최서희 씨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죠? 그래. 원래 비행기에는 꼭 한 장씩 준비되어 있다고 하던데. 공상수란 녀석과 공중에서 마주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야. 실은 나도 지부장님도 그런 디스크가 존재하는 줄 몰랐어요. 비행기에 한 장씩 비치되어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장비라면 우리가 몰랐을 리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부의 운송보급과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디스크는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장비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제작하기가 무척 까다로워서 수량도 매우 적다고 하고요. 신서울 지부에는 단 한 장만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네요. 즉, 비행기 안에 디스크가 한 장씩 비치되어 있다는 최서희 씨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운송보급과에서 조사해본 결과 신서울 지부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한 장의 교란 디스크를 누군가가 훔쳐간 게 확인됐어요. 이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설마 그 아가씨가... 일단 데이비드 지부장님께 이 일을 보고드렸어요. 지부장님이 지금 정보과에 연락해서 최서희 씨의 정체를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에요. 곧 결과가 나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데이비드 지부장님이 정보과를 통해 최서희 씨의 경력을 조사 중이세요. 슬슬 결과가 나왔을 테니 제이 씨가 가셔서 지부장님께 직접 조사 결과를 들어보세요. 저는 송은이 경정님께 만에 하나의 사태가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라는 말을 전해놓을게요. 자네 왔군. 이야기는 유정 씨한테 들었을 테지. 안 그래도 지금 정보과에서 최서희 씨의 경력을 조사한 결과를 보내왔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서희라는 이름의 스튜어디스가 파랑새 항공에 근무한 적이 있긴 하네. 하지만 그 최서희 씨는 결혼과 동시에 은퇴를 하고 현재는 전업주부로 지낸다더군. 즉, 지금 저기 있는 여자는 그 최서희 씨의 이름과 경력을 훔쳐서 사용하고 있는 가짜라는 이야기야. 미인 스튜어디스인 줄 알았는데 스튜어디스 쪽은 거짓이었던 모양이군. 그럼 대체 저 미인의 정체는 뭐지? 아직은 알 수 없지. 하지만 저 여자는 유니온의 창고에서 엄중히 관리 중이던 디스크를 소지하고 있었어. 어쩌면 베리타 여단에서 우리 측에 심어놓은 스파이일지도 몰라. 하지만 저 여자는 디스크를 제공해서 우리 작전을 도와줬어. 섣불리 적이라고 단정하는 건 좀 이른 게 아닐까, 형? 그건 우리를 방심시키려는 계책이었을지도 몰라. 일단 우리에게 협력하는 신용을 했어. 우리의 환심을 사려고 한 걸지도. 어쨌든 간에 그녀가 경력을 속이고 이곳에 있는 건 분명해. 한번 직접 신문을 해봐야겠군. 나와 함께 그녀를 찾아가 보자나. 앞장서 주게. 아, 어서 오세요, 요원님. 무슨 일이시죠? 표정이 어두워 보이시는군요. 기분이 풀리도록 음료수라도 한 잔 드릴까요? 과연 정말로 스튜어디스로밖에는 보이지 않아. 아주 철저히 위장을 했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데이비드 지부장님? 지금 날 데이비드 지부장이라고 불렀나? 이상하군. 평범한 스튜어디스가 내 이름과 직책을 알고 있을 리 없을 텐데. 그건 특경대 대원님이 하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상 둘러댈 필요는 없어. 이미 당신이 스튜어디스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측 정보과의 조사 결과 진짜 최소희 씨는 현재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 당신은 대체 누구지? 순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대답을 거부한다면 여기 있는 내 동생에게 자네를 체포하도록 명령하는 수밖에 없어. 역시 교란 디스크를 제공해드리는 게 아니었군요.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한 것인데. 하지만 아직은 제 정체를 밝혀드릴 수 없습니다. 또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도 없고요. 제부장님, 그리고 제이 선배님. 이제부터 제가 저지르게 될 무례를 미리 사과드리죠.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을 해봤자 소용이 없겠군요. 인정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스튜어디스가 아닙니다. 스튜어디스가 아니라면 당신의 정체는 뭐지? 죄송하지만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체포하는 수밖에는 없겠군. 그래도 괜찮겠나? 그것도 안 됩니다.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봐, 어지간하면 그냥 순순히 형의 말을 따라줘. 난 이 여자한테 주먹을 드는 건 하기 싫으니까. 괜찮습니다. 선배님이 제게 손을 드실 일은 없을 테니까요. 손을 드는 건 제 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무슨 짓이지? 몸이 말을 안 들어. 이건 설마 위상력인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잠시 후에는 몸을 움직이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 위상 능력자였나? 위상 능력자이면서 유니온의 클로저를 공격하다니. 이건 중죄야. 책임은 차후에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닌 나중에. 언젠가 다시 뵙게 될 때 제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다시 뵙죠.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있으니까요. 도둑이에요! 그 스튜어디스가 내 소중한 상품을 도둑질해 갔어요! 일단은 진정하라고. 스튜어디스라면 그 최서희라는 여자를 말하는 거지? 그래요, 그 여자! 저항하는 날 우악스럽게 밀치고 내가 가진 상품을 훔쳐갔어요! 미숙이가 내 곁에 있어줬더라면 그 난폭한 여자한테서 나와 상품을 지켜줬을 텐데. 이봐, 남자라면 여자한테 보호받는 게 아니라 여자를 보호해줄 생각을 하라고. 내 주위에도 내가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여자들이 잔뜩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여자는 뭘 훔쳐간 거지? 위상력 제모예요. 내 데이터에 의하면 당신들도 그 제품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해카톤 케일의 위상력을 제밍했던 장치니까요. 레이드의 위상력이 감지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치 말이로군. 그걸 어디에 쓰려고 가져간 거지? 난들 알겠어요? 어쨌든 그걸 좀 되찾아와 주세요. 그게 대체 얼마짜린데? 그걸 해외 업체에 팔아야 내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요. 결혼 자금이라? 결혼도 자금도 둘 다 나와는 인연이 없는 말이로군. 글쎄요.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라고요. 나도 미숙이와 만나기 전까지는 평생 독신으로 살 생각이었으니까. 어쩌면 당신에게도 그런 상대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게 아니면 이미 곁에 있는데 당신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고요. 이 화제는 이 정도에서 그만하자고. 아무튼 그래서 그 최서희라는 여자는 어디로 갔지? 그래요. 그 여자. 내 장비를 훔친 뒤에 저기 있는 샤오린이란 여자한테 달려갔어요. 샤오린 씨라면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몰라요. 어서 가서 물어보시고 내 상품을 되찾아와 주세요. 아야, 무전취식이에요. 먹튀를 당했다고요. 침착하라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게요. 실은 당신이랑 특경대 사람들한테 주려고 만두를 구워놨는데요. 그 최서희라는 스튜어디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구워놓은 만두를 가지고 도망쳤지 뭐예요. 그것도 10인분이나 말이에요. 군만두 10인분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왜 하필 그런 걸? 혹시 직접 먹으려고 가져간 건가? 그런 대식가로는 안 보였는데. 그 잘록한 허리하며 매끈한 다리하며. 지금 그런 야한 소리 날 때가 아니에요. 어디에 쓰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 군만두를 모두 훔쳐갔다고요. 그리고 그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영춘권으로 상대를 하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영춘권? 영춘권을 쓸 줄 알았나, 아가씨? 하오? 체력을 늘리기 위해 배워뒀죠. 요리는 곧 체력 싸움이니까요. 근데 제 영춘권이 전혀 먹혀들질 않았어요. 겉보기와는 다르게 고수 같아 보이더군요. 그야 그 여자 위상 능력자였으니까. 아무리 무술의 달인이라고 해도 위상력이 없는 사람은 위상 능력자를 상대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나한테 맡기라고. 그건 그렇고 영춘권이라니 그립군.
나도 예전에 전투 스타일을 잡을 때 조금 참고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강하신 거였군요. 무전 취식범을 잡아온 뒤에 영춘권에 대해 이야기를 더 나눠봐요. 그럼 제이데인, 저를 대신해서 그 무전 취식범을 붙잡아 주세요. 부탁할게요. 도망친 스튜어디스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독가스의 살포를 막는 게 먼저예요. 저도 같이 나갈 테니까 함께 독가스를 퍼뜨려